자, 이번에는 저희 뉴스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많은 경제 내용들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라면 한 개에 2,000원 체감해 보셨나요? 신라면 블랙은 편의점에서 1,900원, 오뚜기 빈컵 누들은 2,500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진짜냐라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기업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라면값 상승을 기업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라면값 통제도 있었습니다. 기존 신라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더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는 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우회적으로 낸 겁니다. 비슷한 예로 70년대 정부가 짜장면 가격을 묶자 간짜장, 삼선짜장 같은 신메뉴가 등장한 것도 있습니다. 시장은 통제를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기업의 탐욕만 탄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통화량이 늘면 물가도 오릅니다. 이를 설명한 공식이 바로 MV는 PY인데요. 여기서 M은 통화량, P는 물가입니다. M이 커지면 결국 P도 따라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고 돈이 풀리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갑니다. 임금 상승, 소비 과열로 이어질 수가 있죠.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통화와 재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짜여졌던 초안을 뜯어 고치겠다는 건데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R&D 예산안은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6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기재부가 조정해 8월에 최종안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죠. 당연히 이 초안에는 새 정부의 방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줄여 논란을 낳았습니다. 2023년에는 31조 3천억 원이었지만 2024년엔 26조 5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에 과학계는 연구 불안정과 신뢰의 약화를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죠. 이재명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2026년도 R&D 예산부터 방향을 바꿔잡겠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은 30조 원을 다시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R&D 예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각 부처의 전체 예산안도 새 국정과제에 맞춰 수정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예산 철학이 바뀌면서 재정 운영 전반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부채 탕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지층 안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13만 명의 연체 채무자에 대해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빚을 소각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고요. 소득이 중위 60% 이하인 저소득층은 아예 빚을 탕감해 줍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감면한 뒤 10년에 걸쳐 나머지를 갚게 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도 포함됐습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명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 조치를 위해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게 빚을 안 만들게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취약계층의 대출 규모는 정부의 채무 감면 정책이 있을 때만 줄었다가 곧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 역시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 처방보다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미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보다 16% 넘게 줄었고 수출 단가도 9% 이상 떨어졌습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미국으로 수출된 철강은 약 3억 2,7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물량은 비슷했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톤당 단가가 한 달 사이에 1,500달러대에서 1,300달러 초반으로 급락한 겁니다. 이유는 바로 관세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충격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마진을 줄이고 단가를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미국은 6월부터 이 관세를 무려 50%로 2배 인상했는데요. 하반기엔 수출 여건이 더 나빠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일본 제철이 미국의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 것도 한국산 철강엔 위협 요인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 현지 제철소가 2029년에나 가공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시장 수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가격, 관세, 공급망까지 모든 요소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증시에 스테이블 코인 테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정책 수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는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3만 원대였지만 이달 들어 140% 넘게 뛰며 1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등세의 24일에는 하루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 미투온 역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카지노 플랫폼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1,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제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간단한 MOU를 발표하는 수준인데요. 이것이 실제 사업 진행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마 급등이 기술이나 실적보다는 정책 기대감에만 기댄 묻지마 투자에 가깝다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금융당국도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